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베풀고 도와주고 애쓰며 살았는데 정작 나한테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거나 조금만 못해줘도 섭섭해하거나 심지어 뒤에서 흉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이 이래서 안 돼. 혹은 내가 너무 쉽게 살았나 보다. 그런데 그게 정말 당신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보같이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사람은 값없이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선 후기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라 불렸고 젊은 시절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며 온 나라가 그의 앞날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진 채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견뎌야 했죠. 그곳에서 그는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남아준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에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의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오며 겪은 일들을 떠올려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풀수록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당신이 베푸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조금만 덜 해줘도 상대는 섭섭함을 느낍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겪어온 일입니다.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친구에게도, 때로는 이웃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었고, 때로는 불평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너무 쉽게 주어진 것은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애쓰지 않고 얻은 것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고 당신이 잘못 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도 모두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죠.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소모시키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을 그어야 한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매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제대로 대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베풀어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더 정직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미덕이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삶이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는가입니다.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함부로 쓰는 행위입니다. 값어치 없이 베풀어진 것은 상대방도 가볍게 여기고 결국 당신 자신도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베풀며 살았는데 정작 당신을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고, 나는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돌보지 않고, 내 시간은 아껴주지 않고, 내 감정은 무시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볍게 여기니까 남들도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슬픈 진실입니다. 당신은 잘못 산 게 아닙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고 상대방도 제대로 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당신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없고 당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거절하면 미안하잖아. 나 하나 참으면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계속 참다 보면 당신 안에 쌓이는 건 피로와 서운함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그는 사람이 베풀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언제 베풀 것인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베푸는 것은 선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시간과 마음의 값을 매기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마음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떼어낸 소중한 조각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둘째,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푸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베풀 사람은 전자입니다. 후자에게 아무리 베풀어봐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거절은 상대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이미 베푼 것에 대해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베푼 것은 그 당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감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아껴 쓰고 자신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말년의 시간 속에서 후대에 길이 남을 책들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면 천해지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귀해진다. 이 말이 지금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면 남들도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면 남들도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반대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당신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선을 긋고 거절하고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사람들에게 잘해주려 합니다. 혹시라도 나를 떠날까봐, 혹시라도 나를 싫어할까봐 더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당신을 더 가볍게 여깁니다.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을 붙잡는 방법은 더 많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곁에 진짜 사람들이 남습니다. 이제 당신은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충분히 양보했고,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도 귀하게 대할 줄 압니다. 그게 정약용이 평생 고민하고 깨달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겨도 됩니다.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귀하게 써도 된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한 정당한 보답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잘해줄 차례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늙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깨달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누가 소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알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당신답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베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담담하게 당신의 선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